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자, 계속 말하지만 이제 오늘 통계에서 절반이 날아가거든? 정리하자.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첫 번째, 셀 수 있는 애들, 확률 변수를 딱딱딱딱 분절해서 1, 2, 3, 4, 10, 11, 12, 13, 10, 20, 30, 40 이런 것처럼 딱딱딱딱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었고, 그리고 오늘 배울 거 셀 수 없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셀 수 없어서 연속 확률 변수. 요거였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인 거를 파악을 했다면 너희가 할 일은 표를 그리는 거였고, 오늘 할 연속 확률 변수는 얘임을 알았다면 너희가 할 일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 요거였어. 자, 다음. 그 이산 확률 변수인 걸 알았는데, 그래서 표를 그리려고 보니까, 그 표에 px, 즉, 확률에 해당되는 그 계산식, 뭐야?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을 구하려고 보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언제일 때? 독립시행일 때. 이산 확률 변수인데 그게 하필이면 독립시행일 때. 우리는 굳이 힘들게 표를 안 그려도 되고 걔를 보다 이항분포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항분포 상에서의 표현은 BNP라는 표현을 썼고, 그때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때 Q는 1마 P, 다음 시그마 X는 루트 NPQ였다. 다음, 여튼 이항분포로 이걸 쓰던 아니면 독립시행이 아니어서 원래대로 이산 확률 변수 취급해서 그냥 표로 그리던 간에 그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은 딱딱 있었지. 굳이 안 쓸게. 거기서 너희가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분산. 뭐였어? 분산 어떻게 구하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 이거였어. 자, 다음. 이때 이 확률 변수 x를 조작을 해줬다면, 예를 들어 x라는 확률 변수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값을 또 다른 확률 변수 y라고 정의 내렸다면, 이때 평균은 곱한 값에 더한 값에 모두 영향을 받았다. 다음, 분산은 곱한 값의 제곱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시그마는 그냥 곱한 값에만 영향을 받더라. 맞나?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인데,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말한 대로 셀 수 없는 확률 변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애기 때문에 얘네들을 예를 들어 이런 학생 30명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기상 시간을 조사했어. 그거 어떻게 조사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몇 시, 몇 분, 몇 초 단위로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7시부터 3시 사이, 7시부터 7시 반 사이, 7시 반부터 8시 사이 이렇게 조사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쭉 이어지는 연속적인 그 확률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거고, 자, 여튼 간에 이산이 됐건 연속이 됐건 결국에는 확률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산에서는 이 표를 그렸을 때 어떤 거여서 확률이기 때문에 이 표의 아랫부분 여기에 오는 수들이 확률,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확률이었고 얘네들의 총합이 1이었지. 그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얘는 표가 아니라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확률 변수인데 그래프로 그릴 뿐이야. 점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래프로 존재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치자. 자, 확률 변수가 1부터 5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쳐. 1부터 5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1, 2, 3, 4, 5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이에 막 자유롭게 있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자, 1부터 5까지의 확률 변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1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졌대. 그러면 여기서 굳이 여기서 2라는 확률 변수를 따질 수도 있을 거고 3일 때 특정 값일 때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 그지? 따질 수 있는 거야. 있는데 이 사이에 얘는 없었지만 이 사이에 별의별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쭉 그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당연히 2일 때 확률? 이때 함수값이겠지. 3일 때 확률? 이때 함수값이겠지.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특징적인 그래프적인 특징이 하나 있지. 확률이니까 y값이 확률이란 말이야. x값이 확률 변수, y값이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x축 위에만 존재해야 돼. 물론 x축에 있어도 되겠지. 확률이 0일 수는 있잖아. 대신에 2일 때 확률이 이럴 수 있겠냐고. 불가능하잖아. 확률이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x축 위에서만 그래프는 존재해야 돼.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1, 4분면에만 존재하냐? 그건 아니야.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1, 2, 4분면에만 존재한다.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적분 개념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연속적이니까 굳이 이걸 엄청 얇게 자른다라고 했으면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엄청 얇게 자랐다 했으면 뭐 1.1에서의 확률도 나올 거고 1.2에서의 확률도 나오고 1.5에서의 확률도 나오겠지. 굳이 원한다면.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모든 그 확률을 다 더한다 쳐. 구할 일도 없고 구하는 문제도 없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했어. 그럼 함수값을 다 더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뭐야? 확률 다 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영역이 있을 거야. 도형이 있겠지. 그 도형의 넓이가 몇일까? 1이겠지.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여기의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 떠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변이 4지? 그러면 높이가 몇이어야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이 나오겠니? 2분의 1이어야겠지.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왜? 1,0을 지나고 5,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치? 그러면 그걸 토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다 치자. 그럼 뭐냐 이거? 기울기가 4분의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8분의 1이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8분의 1x 1 넣었을 때 0 떠야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겠다. 그치? 그러면 요식 8분의 1x 마이너스 8분의 1 이게 뭐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했던 얘겠지. 확률을 구하는 식. 각각의 확률 변수마다 확률을 구하는 식이 나오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뭐야? 2에서의 함수값, 즉 2에서의 확률이 나오는 거고 1.5, 2분의 3을 넣으면 1.5에서의 확률이 나오겠지. 특정 점에서의.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때 요 식을 확률 변수마다의 확률을 구하는 식을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용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는 그냥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문제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뭐 어쩌다 라고 해서 식이 서 있어. 그러면 이거 보고 아 이거 이산이네 라고 알아먹으면 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함수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아 이거 연속 확률 변수구나 라고 알아보면 돼. 괜찮을까? 자, 연속 확률 변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 이산에서의 상황과 비스무리한 상황이 연속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연속 확률, 이제 글로 가보자. 연속 확률 변수인 건 알았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어. 근데 얘들아 당연히 그래프고 어떤 문제마다 케이스마다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식, 즉 확률 밀도 함수는 다 다르겠지. 그지? 그래프가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1차 함수라는 보장 없잖아. 2차 함수일 수도 있어. 3차일 수도 있고 별의별 이상한 함수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프가 다 새로 그려지는 거잖아. 원래대로라면. 그러면 세상에 너희가 알고 있는 그래프 말고도 별의별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니? 근데 그 그래프 중에서 어떤 특정 모양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존재해. 너희가 모르는 남자야. 근데 그 그래프가 딱 아주 이쁜 이상적인 상황이거든. 그래서 연속 확률 정리.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걸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그 그래프들 중에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의 그래프가 나올 때가 존재해. 그 이상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그래프가 이상적인 상황일 때의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라는 거를 이용해서 바꿔서 풀어.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것 중에 뭐 안 중요한 건 없겠지만 여기서 굳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정규분포야.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오늘 딱 요거 하고 마지막에 왜 얘가 제일 중요하냐? 왜냐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뀔 수 있거든. 요거까지 갈 거야. 근데 뭐 바뀐다고 뭐 대단히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돼. 문제 보면 알아. 자, 여기까지 하게 될 거야. 했니? 일단 정규분포는 연속 끝나고 조금 더 가보자. 여기서 얘기할 게 좀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97페이지 내용 보면 뭐 별 얘기 아니고 지금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넘겨서 98페이지. 자, 일단 기본적인 것 좀 하고 넘어갑시다. 98페이지 밑에 세 문제 있지? 그거 지금 해보자. 자, 1번에 기억, 니은, 리을, 2번에 니은, 리을, 3번에 5분의 2, 5분의 3.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얘들아 지금 내용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가 끝이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산 확률 변수랑 비교해서 배우긴 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 자체로는 딱히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요집만 잘하면 돼. 문제는 여기야. 정규분포. 자, 99페이지 문제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AX래. 그리고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다. 즉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0에서 2까지밖에 안 그려진대.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확률이, 그때 확률, 즉 y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서 출발하겠네. 다음 a가 몇인지 몰라도 당연히 얘는 x축 아래로 내려갈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1참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당연하지. 1참수인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2에서의 함수값은 2 넣으면 2a지 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겠지. 당연히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요 삼각형의 면적 넓이는 무조건 1 떠야 돼. 그러므로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a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넓이 구하면 2a지? 2a가 1 떠야 되므로 a는 2분의 1이다. 됐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인 fx의 식이 완성이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1번 a 값 2분의 1 나왔고, 다음 2번 0에서 1까지의 확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면적이 곧 넓이이므로 지금 문제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구하랬다. 즉 0에서 1까지의 면적을 구하시오. 요 얘기니까 요 면적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요 y값을 구해야겠지? 근데 뭐 당연히 a겠지. 근데 a가 2분의 1.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의 면적은 당연히 4분의 1이겠다. 정답. 간단하지? 자, 밑에 1, 2번. 1, 2번 미안. 2, 3번. 1번 너무 쉽고 2, 3번. 난리가 났네. 얘들아, 일단 3번에서 2번의 정답 4분의 3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3번에서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a 곱하기 절대값 x-1로 되어 있잖아. 이거는 굳이 x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눌 필요도 없을 정도의 간단한 형태잖아. 이거 x가 1일 때 0잖아. 1,0을 지나는 v자로 꺾이는 그래프겠지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좌우 대칭이겠지. 이거 아니야? 이걸 왜 못 그리고 있어? 자, 그럼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지금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랬으니까 딱 요까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 면적은 똑같을 거고 이 두 개를 합쳐서 1 떠야 돼. 전체 확률인. 그럼 당연히 여기 좌표 나오는 거 아니겠어? 이 넓이 2분의 1 떠야 돼.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 몇이겠어? 1이겠지. 그렇지? 그럼 0,1 지난다는 소리네? 0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1이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식이 그냥 절대값 x-1이었던 거지. 그 상태에서 구하라는 거. 2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의 확률 구하시오. 즉 2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의 면적을 구하시오. 2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의 면적을 구하시오. 여기 넓이 구하시오. 그러면 y값 찾으면 되지. 2분의 1 넣고 3분의 4 넣어서 y값 찾으면 되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f 2분의 1은 2분의 1이고 f 3분의 4는 3분의 1이네. 그러면 여기에 y좌표가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여기에 y좌표가 3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넓이 구하면 되겠네. 넓이는
왼쪽 첫 번째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다음 오른쪽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18분의 1. 더하면 정답. 그래서 더하면 72분의 13이다. 끝. 됐을까? 자, 연속은 딱 요 정도로만 그냥 그래프 가지고 구할 거 구하고 확률 밀도함수 구할 거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만 골라서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101페이지. 이제 여기가 메인인데 정규 분포. 자, 봅시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뭔가 좀 이뻐, 이상적이야. 그거를 우리는 정규 분포다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 거기 책 두 번째 줄 보면 이상한 식 있지, 그치? 이상하지만 딱히 또 이상한 건 아니고. 재민아, 넌 이거 뭐 그냥 별 위화감 없다, 그치? 자, 여튼 거기 있는 식은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고. 뭐냐? 자,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떤 평균, 어떤 값의 대칭으로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야. 이걸 너희가 실제로 그릴 일은 없어, 얘들아. 어떤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우리가 그릴 일은 없지만 그려봤더니 이런 좌우 대칭에 엎어져 있는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왔다. 이럴 때 우리는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상적이거든.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쓰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일단 첫 번째, 얘도 결국에는 연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x축 위에만 존재하겠지. 당연히. 다음, 원래 여기가 끝 처리가 이 x축과 만나지는 않아. 즉 점근선이야. 영원히 가는 거야. 극한으로 영원히 가까워지기만 해. 영원히 가는 거긴 한데, 여튼 간에 여기에서 얘도 연속 확률 변수는 맞으니까 맞닿지는 않지만 영원히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극한으로 따지면 가는 건 맞잖아, 그지? 향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 면적의 넓이는 몇이겠어? 1이겠지. 똑같은 거니까. 다음, 얘는 어떤 특정 값의 딱 대칭이거든? 그리고 너희는 알다시피 어떤 값들이 딱 어느 값의 대칭이라면 우리는 그 값을 뭐라고 부르기로 해서? 평균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래서 여기가 딱 평균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딱 평균의 좌우 대칭인 엎어진 종 모양을 우리는 정규 분포 그래프다 라고 부르고, 당연히 대칭이니까 이 반쪽의 넓이는 전부 다 0.5씩 가져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걸 정규분포다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러면 그 정규분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BMP처럼 이항분포다 BMP 쓰듯이 정규분포도 비슷하게 기호를 이용할 텐데, 정규분포의 기호는 N을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BMP였잖아. 여기서는 N 쓰고, N은 뭐 그냥 정규분포다라는 말의 의미고, 여기에다가 뭘 표기해 주냐? M, 시그마 제곱을 표현해 준다. 즉 M은 평균, 시그마는 너희가 알다시피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내 준다. 이렇게 돼.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어떤 정규 분포가 있는데, 어떤 확률 변수가 있는데, 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 10,2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어. 예를 들어
10,2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다 라고 했다면 일단 첫 번째 이거 보고 아 얘의 평균은 10이구나 표준 표차는 2구나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알아봐야 돼. 이 정도는 그려야 돼. 그냥 대충 그리면 되더라. 그 뭐야 어린 왕자 그 코끼 그 뭐야 뱀 마냥. 책 안 읽은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지. 됐지 얘들아? 그렇게 그리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근데 문제는 얘들아 정규 분포가 중요한 건 맞는데 정규 분포를 정확히 하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시작이야. 잘 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연속에서 방금 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땡 이게 아니잖아. 뭐 찾아야 돼?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이라 쳐? 그럼 문제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니? 그치? 아까 했었잖아? 아까는 1차함수였을 거고 지금은 이상한 함수고 그럼 뭐야? 이거 뭐 물어본 거야? 확률변수 x가 8 이상 11 이하의 확률 구하시오잖아. 그럼 뭐야? 8부터 11까지의 여기 넓이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인 거잖아. 못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해? 그지? 못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걸 구해야 이 답이 나올 텐데 이거를 미리 구해 놓은 값들이 있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이 그래프가 지금 내가 이렇게만 그렸지만 첫 번째 얼마든지 평균은 바뀔 수 있잖아. 문제마다. 지금은 10이지만 여기는 12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면적이 뜻하는 곳이 달라지겠지. 다음 내가 이렇게 옹고하게 표현했지만 얼마든지 이따위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엎어진 종 모양 대칭 꼴이면 돼. 또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넓이를 구하는 게 내 최종 목표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리 구해놓은 값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미리 구해놓은 답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다 그래프가 다 제각각이잖아. m도 다르고 시그마도 다 다른 상태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 상황마다 문제마다 다 다를 거 아니니.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형태만 똑같을 뿐 다 다르잖아.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짓을 하나 하게 되지. 잘 봐. 지금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더라. 다시 정규 분포인 상황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면적, 즉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프가 그지 같아갖고 제 함수값을 우리가 아까 했던 1차 함수 마냥 찾을 수가 없어. 면적을. 그래서 이거를 미리 면적을 구해놓은 무언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곤란하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뭐 할 거냐면 이 정규 분포를 하나의 일괄적인 기준에다가 우겨 넣을 거야. 딱 하나의 기준으로. 그거를 우리는 표준화라고 해. 어떤 정규 분포는 예를 들어 5,2의 제곱인데 또 다른 문제에서는 10,1의 제곱이고 또 다른 어떤 문제에서는 4,2의 제곱 막 별의별 게 있을 거 아니니. 그때마다 다 다르잖아. 그래프도 모양도 위치도 다 바뀔 거 아니니. 그 별에 각각 있는 정규 분포를 딱 하나의 틀에다가 우겨 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 시키는 거야. 하나의 틀로. 오케이?
그래서 이 표준화가 뭐냐? 표준화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로 만들 거야. 모든 걸. 이렇게 난잡해 있는 애들을 이 틀 안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그 바꾸는 이 표준화의 방법은 뭐냐? 얘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표준화하면 당연히 얘도 정규 분포겠지. 그리고 얘가 0,1의 제곱에 맞추니까 당연히 여긴 0일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표준화하는 방법은 잘 들어. 얘들아,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하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냥 날것의 정규 분포에서 확률 변수는 일반적으로 x를 쓰지, 그지? 그 확률 변수 x를 어떤 수식, 어떤 조작을 통해서 채민아, 정신 차려줘. 이 원래 확률 변수 x를 표준화를 통해서 어떤 짓을 해서 걔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z로 바꿀 거야.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꿀 거거든? 그 x를 z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부르는 거고, 그 표준화를 하는 식은 확률 변수 x를 평균인 m으로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는 거야. 이게 z야. 이게 표준화의 작업이야. 즉, 난잡해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 분포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이 식에 의해서 싹 다 z라는 확률 변수, 그리고 그 z는 0,1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틀에다가 갖다 집어 넣는 거야. 얘들아, 이따 문제로 보면 사실 별거 아니야. 몇 번 해보면. 그래서 요 틀 안에다가 넣는 거야. 지금 이때나 그래프 다 다르잖아. 위치도 다 다르잖아. 그거를 이 규칙에 의해서 이 틀 안에다가 갖다 다 집어 넣는 거야. 바꿔볼게.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에 자, 그냥 날것의 정규 분포로 1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가 있었어. 잘 봐. 자,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에서 나 지금 8 이상 10일 이하의 확률을 알고 싶어. 즉, 요거 이해되면 된다, 얘들아. 원래 이렇게 생겨있는 정규 분포였는데 이러면 내가 일찍 끝내준 이유가 없지 않냐? 인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1이잖니? 그럼 지금 나 여기 면적이 알고 싶어. 근데 구할 방법이 없어. 됐지? 상황이 됐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모든 거를 싹 다 표준할 거야. 표준화해서 다 바꿀 건데 여기는 이미 고정이야. 0,1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얘가. 이 정규분포가 이 정규분포로 바뀌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그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이해하면 된다고. 잘 봐. 얘가 x지. 여기에는 z야. z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한다고? 이걸 따를 거야. 잘 봐. 8을 얘가 m이잖아. 그치? 맞지? 정규분포에서 m이 여기 있잖아. 얘가 시그마잖아. 8을 8 빼기 10을 해. 오케이? 됐어? 보여? 8 빼기 10을 해. 몇이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를 시그마 1로 나눠. 뭐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x는 뭘로 바뀌어? z로 바뀐다고.
다음. 그럼 이쪽에 뭐 오겠어, 얘들아? 11을, x인 11을 m인 10으로 빼. 1이지? 1로, 시그마인 1로 나눠. 1이지? 1로 바뀐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내 말 이해됨?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거야. 뭐야? 얘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 정해진 틀로. 그랬을 때 우리의 핵심은 뭐야? 원래 날 것의 확률 변수인 x의 정규분포 x가 이 틀 안으로 가면 어떻게 변할까만 알면 된다고. 이 집만 잘하면 돼. 얘들아, 이 빨간 부분만. 이건 그냥 정해진 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0,1의 제곱에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그때 얘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해됐니? 그러면 자, 확률변수 x였던 애가 8에서 11까지였던 애가 표준화를 거쳤더니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가 돼버렸지. 맞니? 그러면 이 정규분포, 이 확률변수 z로 만들어진 표준화된 정규분포는 얘가 0이잖니?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바꿔놓으니까 아, 이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영역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얘가 10,1의 제곱이건 100,2의 제곱이건 50,4의 제곱이건 간에 이 틀에다 똑같이 맞추는 거니까 얼마든지 다 바뀌겠지. 맞아? 그냥 이 공식에다 이 식에다 쓰면 되잖아. 이 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바뀐다고. 표준화가 돼. 그러면 이 틀 안에 얘들아 봐봐. 얘가 딱 잡혀 있으면 아까 우리의 문제점이 뭐였어? 각각의 케이스마다 얘랑 얘가 변하니까 위치도 바뀌고 그래프의 모양도 바뀌고 별별 다 이상하잖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개별적인 넓이를 구하기가 빡센 거잖아. 그때 다 구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얘를 이 틀 안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야 얘들아 이거 그래프가 변하냐고. 평균은 0으로 고정이고 시그마는 1로 고정이니까 항상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야? 미리 구해놓은 넓이 값을 이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프가 안 변할 테니까. 영역만 그때 바뀔 테니까.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야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줄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는 몇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는 몇이다 라고. 그러면 너희가 잡아야 되는 문제 상황에 맞게 문제에서 준 정보를 잘 써먹어서 얘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뭐다? 그게 확률인 거지. 그리고 그게 정답인 거지. 이해되나?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야.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때 요 표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요 일련의 것들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날 것의 정규 분포를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그게 곧 확률이니까. 이렇게 흘러가. 이게 정규 분포야. 자, 내용상으로는 이렇다는 거고 문제로 풀어보자. 자, 일단 아까 내가 여기서 얘들아 얘를 표준화시키면 그래프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 미리 구해놓은 넓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때 이 문제에서 이 미리 구한 넓이 값들을 줄 거야. 그 넓이 값을 어떻게 주냐면 103페이지에 표 보이냐? 103페이지 3번에 옆에 붙어있는 표 보이니? 이렇게 줘. 해석해보자 얘들아. 소문자 Z가 0.5, 1.0, 1.5, 2.0 이렇게 써있지. 그리고 그 오른쪽 칸에 P, 0부터 Z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P, 확률, 즉 넓이를 준 거야. 오케이? 그때 이 표는 일반적으로 얘들아 0의 오른쪽 값만 줘. 이 대칭점인 이 평균값인 0의 오른쪽 값만 넓이만 줄 거야. 왜냐? 대칭이니까 한쪽만 주면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구해.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거기 있는 표를 이해해보자. 자 0.5일 때 0.1915래. 그러면 이거의 말뜻이 뭐겠어?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 0.5일 때 0.1915다 라는 말의 의미는 0에서 0.5까지의 요 면적이 몇이다? 0.1915다 라고 준 거라고. 내 말 이해되니? 다음 그럼 이제 별거 없지 얘들아? 1.0은 0.3413이라고 써있지. 그럼 뭐야? 0에서 1까지의 면적은 몇 가지의 면적은 0.3413이다 라고 알려준 거라고. 그러면 반쪽만 알려주는 게 디폴트니까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면적을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한번 보겠어? 당연히 0.3413이겠지. 왜? 0에서 1까지의 면적이나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면적이나 그게 그거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주는 거라고. 너희가 찾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표준화를 시켜서 구해봤더니 구해야 될 면적이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0.5에서 1까지야. 여기가 알고 싶어. 여기가 정답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0.3413에서 0.1925 빼면 되지. 이 정도 머리 돌아가지 얘들아. 괜찮니? 이렇게 표를 이해하면 된다. 자, 거기서 다 푸는 건 좀 귀찮을 것 같고 2, 4, 6, 8번만 너희가 구해봐. 2, 4, 6, 8.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속 확률 변수의 한 종류로서 정규 분포가 존재하는데 그 정규 분포마저도 그래프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상한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넓이를 계산해서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미리 구해놓은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지. 문제마다 정규 분포가 다 다를 테니까. 그래서 그 다 다른 모든 정규 분포를 하나의 틀에다가 가둬놓는 거야. 표준화 시키는 거지. 딱. 그래서 그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표준화를 거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확률 변수 x가 표준화를 거쳐서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확률 변수 z의 면적, 즉 확률은 미리 구해놓은 문제에서 준 미리 구해놓은 면적을 이용해서 너희가 그때 알맞게 이용하면 된다. 끝. 이게 정규 분포. 이 정도 머리 돌아가지 얘들아? 전체 넓이는 1이고 0을 기준으로 좌우 0.5씩이야.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표에서 준 모든 값들은 뭐야? 0에서부터의 넓이를 준 거야. 0에서부터 0.5까지의 넓이 0.1915, 0에서 1까지의 넓이 0.3413, 0에서 1.5까지의 넓이 0.4332 이런 거야. 다 되니? 2번? 2번 3보다 작은 확률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영역이 헷갈리면 대충 그려. 대충 정규 분포가 있어서 표준화 돼 있지. 이미 Z니까 얘가 0인데 지금 3보다 작은 확률. 그럼 여기가 3이 있겠지? 그럼 3보다 작다는 건 여기지. 이 면적 구하시오지. 맞나? 그럼 이 면적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이 절반을 나눴을 때 여기는 구할 이유가 없잖아. 왜? 여기는 이미 0.5니까. 그지? 거기에다가 표에서 준 0에서 3까지의 넓이를 더하면 나오겠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걸 응용하면 3보다 큰 확률도 구할 수 있겠지. 그지? 3보다 큰 확률은 만약에 이걸 구했다면 1에서 얘를 빼버리면 나온다거나 아니면 0.5에서 0에서 3까지를 빼버린다거나 이러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때 너희가
잘 조절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되니? 계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104페이지부터 문제 풀어봅시다. 오늘 참고로 통계 절반이 끝나는 거라 114페이지까지 할게. 그럼 이제 추정만 남았거든? 추정은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라서.